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종이 조각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증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알고리즘이나 특정 기업이 만든 디지털 코인으로 바뀐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은행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플이라는 이름의 이 코인이 지난 수년간 넘지 못했던 마의 구간인 1.4달러 저항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전 세계 금융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의 투기바람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의 한마디가 거대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미국인은 자신의 자산으로 수익을 낼 권리가 있다는 이 짧고 명확한 선언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기나 투기로 몰아세웠던 기존 금융권의 논리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클래리티 법안이 한창 논의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처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은행 예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혁명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아주 미미한 이자를 받으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거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정작 돈의 주인인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국밥집 마진보다 못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구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시중은행에서 빠져나갈 예금 규모가 무려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8천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을 10번 넘게 편성하고도 남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은행권이 왜 결사 반대에 나서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의 기득권 대신 가상자산 업계에 손을 들어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급등하며 시장의 에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리플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홍콩의 디지털 자산 거물인 헥스 트러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주역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전 세계의 거대 기관 자금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금융의 혈관을 새로 까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리플을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넘어서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계에서는 랩핑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붕어빵 틀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다른 동네 빵집에도 빌려주어 어디서든 똑같은 맛의 붕어빵을 찍어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리플이라는 인프라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표준이 된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표를 살펴보면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대지수라고 불리는 RSI는 이미 50을 훌쩍 넘겼고 시장은 이제 1.5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탈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투기판을 넘어 글로벌 결제망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리플은 그 많은 국가 중에서 홍콩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미 연준과 거대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고 있는 기밀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 모르게 어떤 판을 짜고 있는 것일까요? 미 연준과 거대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고 있는 기밀 문건의 실체. 그것은 바로 리플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국가의 부채이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는 국채를 변동성 심한 가상자산 네트워크 위에서 굴리겠다는 발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 국채 시장의 규모는 약 2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원이 넘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시간 지연, 그리고 중간 단계의 복잡함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랩핑 기술이 등장합니다. 국채라는 무거운 자산을 리플 네트워크라는 초고속 열차에 태워 전 세계 어디로든 단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설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식 우편물로 주고받던 서류를 이메일로 대체했을 때의 충격과 맞먹는 변화입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공룡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가상자산을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리플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들의 마진을 극대화할 궁리를 마쳤습니다. 쉽게 말해 국밥집 사장님이 국밥 한 그릇 팔 때마다 나가는 가스비와 재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주방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익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리플이라는 자산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특히 홍콩 금융권이 리플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중국 자본의 미묘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리플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패권을 설계하려 하자 중국 역시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계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도 리플이라는 중립적인 결제망 위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강한 달러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미국의 금융 패권을 공고히 할 새로운 무기로 낙점했습니다. 리플이 최근 기록한 1.4달러 돌파는 단순한 차트상의 우상향이 아니라 거대 권력이 허락한 상승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멘텀 지표인 RSI가 과열권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기관들이 이 거대한 설계의 초입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1.5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다음 목적지는 전고점을 넘어선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장밋빛 전망 뒤에 처참한 몰락의 함정을 숨겨왔습니다. 과거 영국의 남해회사 거품 사건이나 근래의 LTCM 파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설계가 정교할수록 그 설계가 뒤틀렸을 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플이 아무리 완벽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해도 각국 중앙은행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막대한 자금은 순식간에 블랙홀 속으로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 세계 큰손들은 지금 이 위험한 도박에 판돈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리플의 목표가를 15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가격표가 아닌 리플의 심장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암호학적 알고리즘의 진짜 정체로 돌려봐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리플의 심장부라 불리는 XRPL 원장의 암호학적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코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설계도가 나타납니다. 보통의 가상자산이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상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면 리플은 처음부터 발행된 모든 물량을 통제하며 신뢰받는 검증인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센터가 자신들만의 특수 컨테이너를 만들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짐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전체 공급량이 줄어드는 소름 끼치는 설계입니다. 희소성이 강제로 높아지는 이 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 리플의 가치를 떠받치는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인 CBDC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리플이 독점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디지털 원화와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서로 교환될 때 리플이 그 중간에서 환전소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외국 친구에게 송금할 때 겪었던 복잡한 전신료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며칠씩 걸리던 대기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수수료로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 기존의 스위프트망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스위프트가 팩스라면 리플은 초고속 광랜인 셈입니다. 최근 미 연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리플을 활용한 국채거래 기습 선언은 이런 기술적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입니다. 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천문학적인 자금이 움직이는데 리플 네트워크를 통하면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격차를 설명하자면 기존 시스템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트럭이라면 리플은 그 위를 날아가는 제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달러라는 저항선이 뚫린 것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이 제트기가 활주로를 떠나 본격적인 비행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달러를 향한 진격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패착 하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승승장구 뒤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은 바로 중앙집권화에 대한 논란입니다. 리플랩스라는 특정 기업이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리플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반대로 리플랩스에 예상치 못한 법적 제동을 건다면 공들여 쌓아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 뒤에 항상 방심은 금물이라는 경고가 따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큰손들은 이런 위험조차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리플의 목표가를 $15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상향 조정하며 개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변수와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독배일까요? 아니면 인생 역전의 황금 티켓일까요? 그 대답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공개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변수가 이 거대한 리플의 설계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리플이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을 새로 깔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은 단순한 관망자가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리플 거래량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존의 낡은 송금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 빈자리를 초고속 디지털망이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개미들의 투심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리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송금 테스트를 마쳤거나 실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식 무전기를 쓰던 군대가 최신형 위성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해외에 돈을 보낼 때 며칠씩 기다리고 수만 원의 수수료를 냈던 그 불합리한 구조가 이제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단 몇 초 만에 해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리플이 목표로 하는 $15라는 수치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모든 CBDC가 리플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항상 소름 끼치는 실태가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리플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그리고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라는 태생적 한계는 언제든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대응책은 명확합니다.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장은 제도권 금융의 인프라 구축과 정치적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벼락거지의 공포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역전극을 펼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얻는 저력과 기회는 항상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금융의 판도가 바뀌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좁혀집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설계의 끝에 리플이 정말로 $15라는 기적의 숫자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거대 권력이 쳐넣은 또 다른 화려한 함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브리핑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딱 3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